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뒤에 저 붙어 있는 동그란 거, 새까만 거, 저거에 뭔지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저게 사격 표지판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사격장에 갔습니다. 여러 예비역 장성들, 장관 출신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20명이 사격을 했습니다. 권총 사격을 했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카빈 사격은 잘하는데 권총 사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시면은 가운데 거의 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저기 붙여놨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3년 4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1970년 여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봉급이 얼마였는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은 10,000원 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0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급 받아가지고 PX에 가가지고 과자 몇 통 사서 먹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PX에서 외상을 달아놓고 먹는 사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봉급 정산할 때는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편지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앞으로 군대 들어갈 사람이 귀를 쫑긋할 정도로 파격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을 월 200만 원 보장하겠다 했습니다. 월 200만 원. 근데 지금 병장이 한 60 몇만 원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죠. 월 200만 원. 그래서 옛날 군대 생활한 사람들, 특히 봉급이 몇천 원, 몇만 원 받던 사람들 이 가슴으로는 철렁할 정도의 액수인데 이 윤석열 후보의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게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위협은 더욱 커졌습니다.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가슴을 칠 만한 대목입니다. 군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접근을 합니다.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입니다. 존중에 대한 대가가 돈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 원, 그러니까 2조 1,000억 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 1,0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 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습니다. 엄격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 아주 특별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습니다. 이 공약은 굉장히 머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라는, 이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했는데, 바로 그 최저임금이라는 저들의 어떻게 보면은 무기죠. 논리적 무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병사들에게도 최저임금 제도 적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게 표에 꽤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군인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이 적용을 받게 될 사병이 60만 명이면 한 40만 명은 안 될까요? 그렇다면은 40만 명, 그 가족, 플러스 앞으로 군대 갈 사람, 주로 20대입니다, 20대. 그러니까 20대의 표심을 얻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공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사이에 20대의 윤석열 지지가 아주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등등 남자들, 20대 남자들에 대한 이 소구력이 있는 공약 또는 메시지, 플러스 구체적으로 돈과 연결되는 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보장이라는 이 공약은 아마 몇십만 표를 흔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단단한 게 2조 1,000억 원의 현행 예산, 현행 이 봉급 예산을 2배 이상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은 엉뚱한 데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데 쓰는 돈을 제대로 쓰도록 세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쓰는 부분에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군인들을 우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보다 군인들이 적게 받았어야 되겠느냐, 이런 개념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징병제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모병제입니다. 이 징병제, 모병제의 가장 큰 차이는 봉급의 액수죠. 만약 모병제, 그러니까 지원병입니다. 지원병 제도를 실시를 한다면은 그때는 이 봉급이 2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겠죠. 더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3D 직종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대결에서 절대로 지금 이 지원병 제도로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그렇게 군대 갈 사람 모아가지고 하다가는 우리는 이 군대 자원을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될 때는 지금보다 더 병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군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일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기르는, 반공정신을 기르는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군대가 하나의 대학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 그 대자, 큰 대자를 쓰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이 군대입니다. 1년에 졸업생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은 아주 기강이 서고 조직 윤리에 충실한 사람들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대우를 하자. 200만 원 병사들 봉급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월 200만 원 보장하자 하는 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 공약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